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반의 신도우입니다. 지금 고3들의 경우에는 한참 바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사실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험이 끝났다고 다가 아니다라고 늘상 말씀드렸죠. 방학이 시작해서 선생님이 어쨌든 만나는 기간까지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여기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명랑한 인사, 밝은 인사와 함께 어떤 선생님께 내가 학업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또 방학 동안에 내가 공부할 것들이 뭐가 더 있는지 또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한 뭐라고 하죠? 제안 내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침판이 원래 한 9년 전에 출발할 때는 진로와 진학, 특히 이제 진로 부분에 많이 치중했다가 진로를 더듬다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나침판이나 톡톡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경 지식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다방면의 책을 한꺼번에 많이 읽어도 특히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성적이 생각만큼 팍팍 오르지 않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더 다양한 배경 지식과 또 읽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들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또는 나침판이나 톡톡에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입시엔에서도 역시 이제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매우 정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내가 원하는 것에 쏙쏙 빼먹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저장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만의 정보, 그 다음에 학생 맞춤형 교육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입시엔을 추가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학생들의 어떤 세특상의 연구물, 성과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컨설팅 하는 사람들 눈에 보면 보이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과물을 가져온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 매우 뛰어난 학생인 건 분명하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던 또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성과물을 가져온 학생들은 매우 뛰어난 학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내신 성적도 올려야 되고 수능 성적도 올리기 위해서 어쨌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때의 어떤 책 읽는 독서에 대한 방향, 예를 들어 과학책만 더 많이 읽었다든 그거에 더 집중해서 읽었다든지 아이가 우리 학부모님들은 책을 읽으면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생각하고 애가 좋아하는 책만 계속 사주게 되죠. 또 아이는 그것을 잘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럴 때 책 읽으면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냅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우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이 안 보는데 그걸 어떻게 사줘요? 그럼에도 돈을 들여서 사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이 분명히 안 보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과학서적 100을 받던 아이가 예를 들어 소설류를 5든 10이든 보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쟤는 과학책만큼 안 보니까 안 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설류나
또는 뭐 문학이나 비문학 모든 부분에서 책을 섭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매우 특별한 아이가 있긴 있죠. 그런데 그 특별한 애는 거의 천재형에 가까운 아이들, 예를 들어 정말 과학에 미친 아이들이 가끔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 과학을 그렇게 열심히 봤던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까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스트에 간 학생들이 어렸을 때 비문학책을 등한시한 문학책을 등한시한 학생이 쭉쭉 해서 잘 성장해서 기업의 현장에 가서도 성공한다? 그런 일은 정말로 극히 드문 케이스이지, 일반적으로는 문학과 비문학책 모든 거에 대해서 좀 더 읽어라, 관심 있게. 물론 뭐 60-70%이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 한쪽 분야에. 그렇지만 몰빵 10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늘상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늘상 고민하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입시&A라고 제가 이제 어플을 현재 만들고 있는 그쪽에서도 제일 제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은 입시 정보야 뭐 제가 매년 써놓는 책도 있고 또 추가로 계속해서 써놓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야 이제 사실 걱정 안 하고 있지만, 사실 비문학이나 문학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게 해줄 거냐, 읽게 해줄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안 읽은 아이들이, 또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으로 책을 읽지 않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넓은 범위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책을 안 읽었다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입시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결국은 문학이나 비문학에 대한 또는 시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현재 과학이 돌아가는 또는 기술 부분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인문, 국제, 사회에서 쏟아지는 다방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할 때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에 제가 연구한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고 얻어진 결론은 결국은 초등학교 때의 그 독서가 영향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런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책을 소화한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근데 수능에서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신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평소에 다양한 배경 지식들이 짧게나마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뇌가, 제가 뭐 뚜껑을 열어본 적은 없지만 뇌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부분이 학생들의 성적을 좌우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문학과 비문학의 다양한 정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에게 어떤 교육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25개 분야 더라고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경제, 국제, 외교, 이렇게 따져보니까 25개. 사실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은, 다방면의 책을 읽은 애들은 정말 머릿속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평소에 생각했느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게 돌아가야 그 회전이나 어떤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때 다져진 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성적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물론 이런 거에 있어서는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국어 역량이, 그러니까 결국 읽기 능력이 향상된다는 말은 일단 그 학생이 다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매번 읽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지문이 나오게 되고 그 지문은 내가 평소에 늘상 관심 있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 어딘가에서 봤던 거라면 훨씬 더 친숙하게 내가 다가오겠죠. 그러면서 그게 눈에 확 띄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전에 뭐 콘크리트 지문이나 작년에 있었던 수능 지문에서 그 계약서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 역시 학생들이 만약에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를 풀었으면 훨씬 더 쉽게 그 문제를 특별히 공부하진 않았더라도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라는 거에 너무 몰빵 그렇게 한 아이들 성적 그다지 안 좋다. 그러니 고등학생이라도 자꾸 책을 읽혀라. 또 지문 읽혀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결국은 배경 지식과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입시에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이 어디 부분까지 전달해 주느냐죠. 그랬더니 제가 한 20-30년 신문 기자 출신들에게 채용을 해서 그게 글을 써보게 했더니 이분들이 쓰는 글이 정말 깔끔하게 어떤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정말 그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추론, 추측 내지 논리력,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것 플러스 뭔가 알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그 기자분들이 그냥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는 배경 지식이나 좀 전에 했던 논리력이나 분석력이나 추론 추측이 가능한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실의 전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고력이 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게 사고력을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논평, 그러니까 요즘 신문이야 좀 그렇지만 요즘 신문이야 이제 워낙 왜곡된 논평 지문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쓸데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예전의 것들 보면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 세대의 어렸을 청소년기 시절에 보면 그때 신문 사설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폭넓은 사고와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사고력이나 논리력이나 이것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또는 추측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뭐 시험에도 인용이 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사설이나 이것을 그러니까 왜곡된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신문 기자들을 출신들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차라리 새롭게 가르쳐서 지금 이렇게 지문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지문을 만든다기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제목만이라도 전달을 해서 아이의 전체적인 회전을 높여주는 것들 내지는 또 지문을 통해서 추론, 추측 내지는 분석력, 사고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입시에 이제 그쪽 부분에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 지식이나 또는 학습 탐구 쪽에 가보면 세특상이나 창체 활동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추가로 더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연구한다는 말은 또는 관련된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것들. 또 관련된 책이라면 어떤 거를 더 많이 읽어야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넣어주는데 제가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입시에 대한 생각보다는 직원들 교육에 좀 더 많이 신경이 써져 가고 있어서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건 뭐 가능한 한 빨리 완성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하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평소에 내 아이가
뭐 독서를 하기 싫다고 그러면 어쨌든 다양한 제목만이라도 다양한 뭐 기후 문제도 요즘 기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열도 현상도 있고 이거 열도 현상 이번에 지문에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죠? 그 기후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크게 대두되고 있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또 기후에 대한 것들도 평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빠르게 읽을 수 있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 방학에도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결국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인데 그 호기심을 어떻게 찾을까냐에 대한 거죠. 근데 그 호기심이 예를 들어 예전의 방식,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방식이라면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수업에서 추가로 선생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고민한 부분 또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더 책을 읽거나 보고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세특사항이나 창제 활동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면 그 학생이 이제 우수한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많이 듣는 학생이 실제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는 이 학생이 조금 더 추가로 더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도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은 관련된 지식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런 면에서 늘상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 폭넓게 사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하고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어느 한 부분이 뭐가 빠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분야에 탐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더라. 또 현재 돌아가는 뭐 꼭 현재뿐만이 아니라 1년 전에 연구가 됐던 어떤 성과물을 지금 알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내 교과서에서 봤던 것과 어떻게 매치시킬 거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쳐다보고 연구에 가는, 또 자신이 특정하게 특별한 학과에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잘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전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서 교과서하고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더 탐구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에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 그런 공부 안에서 얻어진 추가적인 호기심을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러는 과정에서 학생이 평소에 행동하는 태도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사가 뭐 한 번에 다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 교사들 중에는 또는 뭐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한 교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판 가려가면서 저 심판 바꿔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보듯이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사실은 운동 경기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심판 바꿔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처럼, 물론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심판은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심판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 다음에 내가 내 나름대로 해나갈 수 있는 것, 최대한의 것들을 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매우 깔끔하게 잘 처리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어느 정도 뭣도 끝냈고 그러니까 오늘은 놀아야지 이런 생각 마시고, 물론 뭐 필요하면 쉬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그런 안락함?
편안함? 그런 것도 즐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태도나 자세,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잊지 말고 실천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